할게요. 지금 뭐 낙선자들 근황이라고 몇 개 준비해놨는데 금태섭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네. 웃겨서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국민의힘 초선 모임 연사,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이 명불허전 보수다라고 있답니다. 여기에 연사로 참석을 한대요. 나 속으로 강연 내용이 너무 야당이 이기는 법. 이 뉴스가 뜨자마자 최민희 의원님이 경선도 낙선하신 분이 그것도 무명의 정치 신인한테 참 인물들 없다 진짜. 차라리 나를 데려서 정치판 돌아가는 거를 당신들이 이기는 법은요. 내가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가르쳐줬어요. 그냥 대선 포기하고 진솔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이게 시간 금방 가요. 김정인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90살 돼도 저는 살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몇 개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금방 갑니다. 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만 죽은 듯이 어떤 세력화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무소속으로 있다가 뭉쳐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금태섭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배울 사람한테 배워요. 아니 자기 당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그 사무소 개소시기까지 가서 축사해준 조국 같은 사람 쉽게 버리는 사람이 여기에 가서 야당 이기는 법을 가르치면 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리 없는 것들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완전 이중화되어 있어요. 제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론.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이 계속 조국 퀴즈 하면서 뭐 김남국 의원 받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조중동 여론을 중심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바닥은 완전 달랐잖아요. 예. 모르죠. 반면교사로 이런 강의를 한다면 그건 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정치적 하나 없어가지고 아니 행정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에서는요. 국민의 민심을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심을 얻는지 얻어가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젠다가 뭐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란 모를까. 엉뚱하게 언론에 나는 걸 즐기면서 내부적으로 분란만 일으켰던 사람이 야당이 이기는 법을 말을 해요? 그거 이런 거죠. 경선 떨어지면 민주당 입당한다. 이거 가르쳐야죠. 아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언론들한테 재밌을 거예요. 진중권도 마찬가지고, 금태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문제는 금태섭 같은 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에 올라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나라가 잘못되는 거지. 윤석열처럼 검찰개혁에 완강히 저항하다가 지식구는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튀면 대선 주자가 되고. 근데 그 50대 남성, 60대 남성에서 일부 지지가 나왔대. 저는 그걸 보고 50대, 60대 남성들의 이거는 국힘에 대한 비토다 이렇게 봤거든요. 엿먹어라 이런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좋아하면 진짜 그건 정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죠. 배알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저쪽 사람들도 이게 저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크는데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막상 입당하면 그걸로 끝이라니까. 네. 거기 가서 뭐 야당이 이기는 법을 말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겨본 적이나 있나 모르겠다. 아니 마지막에 강선우 신인한테 뭐. 역대급이죠 그게. 네. 실제로 그런 경우 드물어요. 그럼요. 그거는 100% 금태섭 이기라고 사실은 판 만들어준 거예요. 판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못하고 야당 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법 이런 건 가르칠 수 있겠다. 그때 면접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총선 때 이제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그 지역 민심 다르다. 지역에서는 나를 해줄 거니까 경선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참한 결과가 나와서 참 어떤 데이터를 보셨길래 그러니까요. 뭔가가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조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하위 15%를 걸러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금태섭 하위 15%였던가요? 그때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저희한테도 이걸 안 알려주셨었어요. 끝까지 안 알려줘요. 본인에게만 알려줘요. 원래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공개해야 돼요. 그때 공개 안 해서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공개하면 탈당할까 봐.
그런데 사실 탈당해도 괜찮아요. 15% 들어가서 탈당하면. 어. 그래서 다음에는 공개해야 돼요. 예. 그렇다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이 있어요. 이름은 각자 조금씩 다르고 막 무소속이라고 해도 근데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서 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그 목소리가 그쵸. 먹히는 건데 네. 자기가 튀기 위해서 목소리를 딴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쓰인다고요. 이간질이 용도로 쓰여. 나중에 윤석열이나 금태섭이나 용도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총선 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기자가 무슨 얘기를 원하고 어떤 말하면 많이 쓸지도 아는데 그렇게 해서 팔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네.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좀 오히려 그냥 먹어라 이러고 그냥 전 그냥 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자존심도 없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희도 의원이 청년 중시한다면서 청년 왜 이렇게 홀대하냐고 이거는 누구 작품이다 한마디 하면 막 조중동에서 일을 쓰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자 10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기자가 저한테 그랬다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문재인 대표 한마디만 비판하면 신문 탑이다. 일면 탑이다. 참 그렇게 막 탑하고 실검 먹고 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니 진짜 저도 묻고 그렇게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선택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태섭 씨, 금씨 등이 조국 장관 비판했던 게 지금 재판에서 사실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미안함도 없어요? 자, 금씨 정치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정치인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네.